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폭탄으로 협상할 거라며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 시간이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했네요. 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결책에 대해 잇따라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힘이 남아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가서 직접 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징수안을 승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며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영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Navy. Last time I checked, there was supposed to be a big bad Royal Navy that could be prepared to do things like that as well. So he's pointing out this is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 we use less than most, in fact, dramatically less than most.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고 있고 정권 교체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방장관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죠. 앞으로 며칠 동안이 결정적인 기간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And the terms of the deal are known to them.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자유진영을 대신해 나섰을 때 동맹국들이 나설 의지가 있는지가 이번에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며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적에게 지금 무엇을 할지 알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4주에서 6주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B-52 전략 폭격기의 이란 영토 타격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전날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truck more than 11,000 targets. Given the increase in air superiority, we've successfully started to conduct the first overland B-52 missions, which allow us, as we've said before, to continue to get on top of the enemy.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기 종전은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교 최대 명절이죠. 6월절을 앞두고 이란 전쟁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영상 성명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고 수뇌부를 제거해 정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내부 보안군을 압박했다며 5개의 재앙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목을 조르려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을 쥐고 있다며 양국의 처지가 뒤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주요 국가들과 이란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곧 끝낼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추경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매표 행위이자 묻지마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예산을 편성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를 찾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의 시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경안 편성과 같이 기획예산처가 당장 해야 할 일을 함과 동시에 박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신속 처리도 약속받았는데 여야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응급수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댈 때라며 국민의힘과 합의한 다음 주 금요일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을 처리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국민들께 면목이 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번 추경의 의도는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결위 차원의 송국 검증을 예고했고 나아가 환율, 물가,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도 제의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추경안을 심사하여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 예결위 심사까지 단계마다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디데이 4월 10일에 예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이 넘으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조기 보수에 들어가는 등 보육지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국내 4대 정유사 중 2곳이 밀접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굴뚝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속사정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원유 수급이 막히자 정유사들이 공장 가동을 강제로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원유를 받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성질이 다른 여러 지역의 원유를 설비 규격에 맞춰 억지로 섞어 쓰는 방식으로 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갖고 오는 원유들을 브랜딩을 해서 중동산 원유의 생산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유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계는 더 비상입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에틸렌 같은 기초원료 생산이 끊길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77%가 중동산입니다. 공급은 끊기고 가격은 한 달 새 2배나 뛰면서 결국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평소의 65% 수준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간 지속되면서 국내외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있어 현재 공장 가동률이 65%로 감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는 양육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주변인들을 만나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가족을 둘러싼 의문과 사회가 함께 풀어갈 과제들을 YTN이 연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까지 키웠는데 집안엔 개 2마리 사체와 애완동물 배설물,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모는 왜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다 숨지게 했을까?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YTN 취재진은 이웃은 물론 친모의 친인척들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공통된 증언은
A씨가 어릴 적부터 지적 능력이 부족했고 의사소통과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이혼 후 A씨는 조부모 손에 맡겨졌는데 초등학생 때도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해 가출이 잦았고 보육원에서 지내길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웃들도 A씨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는데 전문가들은 A씨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거 환경 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 제대로 못하고 이 통제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데다 유년부터 사회적 고립과 방황이 이어진 만큼 판단력을 키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적 인프라도 없고 네트워크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거나 이런 자원들도 없고. 수사기관 역시 A씨의 지적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으면서도 애초에 A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더 필요했던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뉴욕 증시 역시 종전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흥분할 수준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도 같이 나왔습니다. 미국 휘발유 값은 심리적 저항선인 갤런당 4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처럼 급등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돼도 이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는 보도가 종전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겁니다. We're negotiating now and it'd be great if we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ave to open it up.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다만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은 현 뉴욕 증시는 매수 기회로 흥분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50% 이상 증시가 폭락해 대규모 매수 기회를 만든 과거 세 차례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심리적 기준선인 갤런 3.78리터당 4달러, 6,100원을 넘어선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휘발유 값은 4.018달러로 이란 전쟁 전보다 35% 급등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았던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휘발유 가격이 1달러 오를 때마다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해 5%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의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7.1%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소득과 경기 상황, 고용 시장에 대한 미국인의 단기 전망 지수는 2월보다 1.7포인트 하락한 70.9를 기록했는데 향후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기준선 80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